네, 아름다운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소중하게 다음 세대까지 전달하려는 리더 헤리티지 지쿠퍼 박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멋진 강점들을 갖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제목은 지쿠퍼 Six Strengths System, 지쿠퍼가 누릴 수 있는 6가지 강점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지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저도 아니고요, 막 최고 직급자, 상위 직급자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요, 지쿱이에요.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게 나이듯이 지쿱을 가장 잘 아는 것도 지쿱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6가지 강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6가지 강점은 지쿱이 제시한 강점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쿱이라는 회사의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나요? 그러면 오늘 제가 강의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만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브랜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지쿱을 통해서 당신의 꿈의 가치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지쿱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 지쿱이요,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대요. 또 누구나 숙련된 전문가처럼 비즈니스 플랜을 수행하기 위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누구나 숙련된 전문가처럼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도와준대요. 캡틴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전문성 있는 그리고 매력 있는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고. 그리고 전문성 있고 매력 있는 리더가 지쿱 시즌2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지쿱은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쿱의 회원이 되면요, 6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라고 약속까지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이 6가지 시스템이 뭔지 한 가지 한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적은 투자 비용, 뛰어난 제품력, 손쉬운 관리, 캠퍼스 시스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글로벌 비즈니스까지 하나하나 짚어갈게요. 첫 번째입니다. 적은 투자 비용. 지쿱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쿠퍼라고 얘기를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 대부분 서로 부르는 호칭들 있죠. 뭐냐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왜냐면 이 지쿠퍼들 그리고 네트워커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업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업에서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건 적은 투자 비용에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지쿱에 제시한 적은 투자 비용이라는 이 강점은 진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2020년 대한민국 자영업자 통계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2020년 국세 통계 1차 조기 발표 내용입니다. 총 사업자는요, 자그마치 704만 3,264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중 2020년 폐업자 수가 아직 2020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85만 2,572명으로 집계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제가 비율을 한번 봤어요. 따져봤더니 총 사업자 대비 폐업자 비율이 자그마치 12%나 돼요. 100명이 사업을 시작했으면 그중에 12명은 사업을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데 지금 가장 폐업자가 많은 이유는 뭘까요? 바로 코로나 때문이겠죠. 코로나 시대가 폐업의 주된 이유가 된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대면 사업 기피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컨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면 사업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굉장히 꺼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꺼려하는 이 판국에 내가 무언가를 사러 나가겠어요? 내가
놀려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내가 뭐 아프더라도 병원을 안 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대면 사업을 사람들이 기피해야 할 때 이 기피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해서 경기는 계속해서 침체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게 돼요. 총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었던 사람들이 인건비를 빼고 나서 순수익이 한 500 정도였다면 지금은 순수익이 그 정도도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인건비부터 줄여요. 또 임대료 부담도 가중되죠. 얼마 전에 이런 뉴스들이 있었죠. 그 이태원에 아주 잘 나가는 연예인 겸 요식업 사업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임대료 부담 때문에 이렇게 진짜 잘 됐었는데 그 정리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적은 투자 비용이라는 게 얼마나 강점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실 거예요. 지쿱에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품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임대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요, 제품을 사재기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너무도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예요. 그 어떤 회사의 최고직급자의 집에 가보면 햇빛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베란다로 나가보면 박스가 막 베란다에 꽉 차 있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롱문을 열어보면 장롱문에서 막 어마어마한 제품들이 쏟아져서 깔려 죽는다는 뭐 그런 전설적인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쿱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제품은요 지쿱에서 출고돼요. 지쿱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요 지쿱에서 출고되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다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제품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는요 제품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임대료가 세이브돼요. 절대로 쓸 일이 없어요. 모든 제품은 지쿱에서 출고되기 때문에 내가 운송비, 운행비 이런 것도 부담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도 또한 필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대면 사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도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게 해서 제품이 지쿱에서 바로 출고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한 강점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뭐다? 제품에 대해서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적은 투자 비용이라는 것은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이해할 때 글로 이해하고 동영상으로 이해하고 많은 것들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직접 써본 것만 할까요? 그래서 제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직접 써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쿱이라는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적은 투자 비용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바로 내가 생활 소비를 하는 것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내가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하는데 생활 소비 자체가 사업의 자금이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생활 소비라는 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았고요 그리고 바디 샴푸죠 그걸로 몸을 닦았고요 유황비누로 얼굴을 씻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유황비누로 얼굴을 씻고요 다 씻고 나서 머리 말리기 전에 그 이번에 나온 그 바르기만 하는 그 트리트먼트 그걸 발랐고요 기초 5종을 싹 다 발랐고요 그러고 나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쓴 제품만 해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생활 소비가 이거 자체가 사업의 자금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게 부담이 되시나요?
저는 지쿱의 제품을 썼지만 아마 지금 이런 영상, 이 지쿱이라는 회사의 그 사업 설명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집에서 지쿱의 제품이 아닌 제품들로 지금 생활 소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그 생활 소비가 사업 자금이 된다면 아주 적은 투자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딱 그거예요. 두 번째, 뛰어난 제품력. 생활 소비가 결국에 가능하려면요, 제품이 뛰어나야 돼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제가 왜 굳이 지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지쿱 사업자라서요? 아니에요. 저는요, 지쿱의 제품이 객관적으로 정말 마음에 들기 때문에 지쿱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난 제품력. 근데 저는 오늘 제품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제품 소개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쿱이 얘기하는 뛰어난 제품력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말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을 줄여서 이르는 말입니다. 정해진 시장 가격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이나 효율의 정도를 말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효율의 정도가 높으면 우리는 가성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보다 떨어지면 가성비가 낮다, 가성비가 없다, 가성비가 쓰레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가성비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또 이런 가성비와 비슷한 말이 있죠. 뭐냐면 가심비. 가성비라는 이 단어에 마음 심자를 합성해서 가성비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까지 채워주는 그런 소비 형태를 말해요. 이해되시나요? 가성비는요, 싸서 썼는데 좋아서 가성비라고 얘기를 해요. 가심비는요, 그냥 싸자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업자들이 가심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가심비가 과연 싸야만 생기는 그런 만족감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예컨대 이런 게 있죠. 그 명품 백,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아시죠? 저는 좀 잘 모르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해 봤어요. 명품 백을, 뭐 루이비통 그런 거, 그리고 뭐 찬스 그런 거 검색해 봤더니 그 조금 이쁜 가방들은요, 제 눈에 보기에도 이쁜 가방들은 한 300만 원에서 막 1000만 원, 비싼 거는 막 그 이상도 되더라고요. 자, 300만 원, 1000만 원짜리 가방을 여러분 그 명품 가방을 구매하면 가심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가심비가 있습니다. 안 싼데 가심비가 있어요. 왠 줄 아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명품백에 3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숨겨져 있고 그 명품백에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사면서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엔 가심비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가격이 아니라 이 심리적 만족감, 바로 가치에서 나옵니다. 가치. 그러면 제품의 가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쿱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뛰어난 제품력, 바로 그것이 제품의 가치이다.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정말 제품에 관련해서만 얘기하고 싶어요. 제품. 이 제품이 뛰어난 제품력을 갖고 있다 아니다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이 제품이 뛰어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정말로 뛰어난 제조 시설을 갖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CGMP 및 ISO 22716 인증을 받은 제조 시설. 그리고 자체적인 제품 생산,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임상 테스트로 입증된 차별화된 지쿱만의 제품을 지쿠퍼들은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임상 테스트, 제품력은 뛰어나요. 그리고 좋은 곳에서 만들었어요. 아주 완벽한 제조 시설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제품을
하루 이틀 3일 썼을 때는 만족감을 느끼면서 썼는데 4일 5일 되니까 그 나쁜 성분이 축적이 돼서 여러 가지 병들을 발병시키고, 그리고 피부가 점점 노화되고 점점 여드름이 나고 점점 주름이 생기면 좋을까요? 그래서 임상 테스트, 이 더마 테스트라는 테스트 기관에서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뛰어난 제품력이라는 건요, 결국엔 얼마나 깨끗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얼마나 제대로 품질 관리를 했는지, 또 얼마나 제대로 안전성을 확보했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오히려 직굽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제조 시설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GMP, CGMP 얘기는 들었는데 정말로 GMP가 뭔지, CGMP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GMP는요, 이런 거예요.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이래요. 기준. 작업장 구조와 설비를 비롯해서 원료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까지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제품이 도달하기까지 그 모든 공정을 다 관리하는 기준, 그것이 GMP예요. 그리고 CGMP는요, 같은 얘기인데 GMP가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제조 시설이었다면 CGMP는 우수한 성능의 화장품 제조 공장이에요. 그런 제조 시설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GMP가 뭔지 CGMP가 뭔지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그것이 사업자입니다. 근데 이 GMP랑 CGMP 이 인증을 밑에를 딱 보니까 어떻게 써 있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CGMP, GMP 인증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서 인증을 해줬다는 거예요. 식약처에서.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인증했기 때문에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인증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가 인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ISO라고 해요. 자, 조금 어렵지만 한번 짚어볼까요? GMP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이래요. 아까는 제조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ISO라는 건 이 GMP, CGMP를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해주는 그런 인증기관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이 뷰로 베리타스를 제가 갖고 와봤어요. 다른 인증업체도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 인증업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증업체죠. 이 인증업체에서 뭘 하냐면요, 생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규격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들에 초점을 맞춘 국제 기준 인증이고 17가지의 요구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품질 관련해서 직원이나 시설 등의 인프라를 관리해요. 이 품질 관련하는 직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품질 쪽에서만 관련하는 직원, 그리고 그런 시설, 그런 것만 관여를 해서 인증을 해주고요. 원재료에서 완제품까지 제조 관리, 아까 GMP, CGMP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클레임 및 후처리 같은 프로세스까지 관리해요.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너희 회사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니?까지 이 ISO 인증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스템을 관리하고요. 내부 심사 및 문서화 관리까지 하고 있는 아주 철저하게 세분화하고 철저하게 인증 요건들을 확인하는 그런 업체예요. 지쿱이라는 회사가 이런 인증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쿱이 이런 어려운 인증들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쿠퍼들 때문이구나. 지쿠퍼들, 저처럼 지쿱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왜냐면요, 이런 인증을 받았을 때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제가 ISO는 국제 기준 인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국제 기준 인증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증을 받은 다음부터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인증을 받았냐면, 이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은 정말로 제대로 된 공정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대로 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구나. 그런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홍보 효과가 분명히 있겠죠. 두 번째, 이 제품 및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 관련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얘기예요. 품질이 우리가 요구하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런 일반적인 수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또한 안전에 대한 것도 국제적인 기반 하에 확인하고 있어요. 네 번째, 식품 화장품에 관련한 위험 요소 감소 및 관리까지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들 때문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만 직쿠퍼들이, 네트워커들이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안심하고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뛰어난 제품이라는 건 뭔가요? 그냥 발랐을 때 느낌이 좋은 것? 가성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뛰어난 제품이라는 것은 그 안에 감춰진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 그 제품의 시설을 만들기 위해, 그 제품의 시설이 만든 인증을 받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가치들이 반영되었을 때 뛰어난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닌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손쉬운 관리.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사장님, 사장님. 뭘 했다고 사장님이죠? 저는 뭐 사업체를 일으키지 않았는데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맞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사업이라는 건 뭘까요? 이 사업을 하려면요,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사업가들은 경영을 하기 위한 5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은 꼭 할 수 있어야만 사업이라는 걸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재무나 회계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당장 그만둬라. 어차피 실패할 거다. 그렇게 재무 회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경영을 하기 위한 5가지 기능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첫 번째 인사조직, 회계, 재무, 마케팅, 생산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만 우리가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한테도 한번 제가 질문했어요. 저 스스로. 너는 인사조직을 갖고 있니? 회계를 담당하고 있니? 재무 관리 잘 하고 있어? 마케팅은? 너가 생산을 하고 있어?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장님이에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일이요, 너무 재밌게도 이 5가지를 회사에서 다 해줘요. 특히나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손쉬운 관리. 첫 번째, 회원을 위한 마이오피스 시스템을 제공하며, 우리가요 사업을 하는데, 경영을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이걸 할 수 있대요.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이 마이오피스, 백오피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어요.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그럼 이 마이오피스엔 뭐가 있냐면요, 이 마이오피스를 통해서 하위 라인에 차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대요.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인사과가 없고 내가 핸드폰 갖고 나 혼자 인사과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넣고 이 사람은 이렇게 넣고. 맞죠? 또 본인의 수익금, 이 재무관리 이런 것들요 돼 있어요. 내가 일한 만큼 알아서 컴퓨터가 따라따라따라따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오피스 가보셨죠?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당신의 이번 달 소득입니다, 이번 주 소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정도 하면 이렇게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내 하부 파트너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모든 관리가요, 핸드폰 하나 갖다가 그냥 정전식 터치만 할 수 있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손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손을 썼지만 발로도 할 수 있고요, 혀로도 할 수 있고요, 턱으로도 할 수 있고요, 배 모르겠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손쉬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쿱이라는 회사가 제공을 해줬어요. 자, 네 번째, 합리적인 보상 체계. 결국에는 우리가요, 지금 봤잖아요. 이 지금 제가 서두에 말했던 이 세 가지가 사업에 필요한 일들이었다. 정말로 중요한 거다. 뭐 제품이나 그리고 손쉬운 관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였다면, 그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뭐예요? 그건 이 사업을 할 때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예요. 모든 것들이 다 좋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정말로 안 좋다면 그것은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건 뭘까요? 지쿱의 보상 체계는 합리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의무적인 할당력이 없으며 자신의 스케줄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합리적인 보상이라는 건요, 첫 번째,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보상 체계가 적법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법을 어기고 있지 않는지. 두 번째, 그 보상의 플랜, 그 소득의 플랜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풀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을 시작한 시간과 관계없이 앞서서 시작한 사람들만 돈을 벌고 나중에 시작한 사람들은 돈을 못 버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시작한 시간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만 그것이 합리적인 소득이겠죠. 합리적인 소득 플랜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런데 이 지쿱의 보상 체계는 합리적이다라고 지쿱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 사업자의 3대 역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잖아요. 돈을 벌려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돈을 벌려면요, 이런 세 가지 역량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전달. 두 번째, 후원. 세 번째, 육성. 이 세 가지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지쿱이라는 회사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역량에 맞게 하나하나 보상 플랜을 만들어 놓고 있는 회사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회원의 자격이에요. 2021년 적용되는 보상 플랜인데, 회원의 자격을 보니까 컨슈머, 비기너, 멤버, GBO, 지쿱 비즈니스 오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타, 이렇게 5가지의 자격이 있어요. 근데 컨슈머는 정말 소비자이기 때문에 빼놓고 얘기해 볼게요. 비기너와 멤버와 GBO, 스타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비기너, 본인 누적이 0BV, 그냥 가입한 사람들을 우리는 비기너라고 해요. 이 비기너들은 어떤 혜택이 있냐면 회원가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멤버는 본인 누적 0.1BV, 그냥 뭐라도 지쿱에서 뭐라도 하나 산 사람, 그리고 그 제품 구매 BV, 우린 BV라고 점수로 환산해 줍니다. 이 BV 50BV 미만은 멤버라고 명명해요. GBO, 지쿱 비즈니스 오너, 지쿱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얘기하는 이 GBO들은요, 본인 누적 50BV 이상이 되면 GBO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 누적입니다. 평생 누적이에요. 그냥 내가 생활 소비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500BV 이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스타라고 명명합니다. 각자 자격 구분에 맞게 보상이 주어져요.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직접 사람들에게 전달했을 때 받는 소득이 직접 소득이고요, 내가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으나 육성이나 후원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간접 소득입니다. 직접 소득과 간접 소득. 직접 소득의 장점은요, 열정적으로 일어난 만큼 빨리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간접 소득은 그 소득 플랜을 만들어 가기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내가 정말로 뛰어난 후원 능력 그리고 그런 육성 능력이 있다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직접 소득을 보면 어쩌면 방판의 느낌이 될 수 있고, 간접 소득이야말로 정말로 네트워크가 꿈꾸는 그런 인생을 바꿔주는 권리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득이 되겠죠. 근데 이 지쿱이라는 회사에서는요, 이 두 가지 소득 플랜이 다 있습니다. 직접 소득의 첫 번째, 바로 추천 보너스예요. 말 그대로 내가 A, B, C 어떤 사람들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에게 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이 구매를 하잖아요. 구매를 했을 때 제품을 구매한 구매 BV의 10%가 이 사람들이 구매할 때마다 나에게 들어오는 게 바로 추천 보너스예요. 직접 수당이죠. 내가 추천한 사람들이 구매한 거니까. 자, 이런 소득을 가장 잘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달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달 능력 있는 사람들. 전달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방판 잘하는 사람들.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제품 때려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사봐, 그냥 나 믿고 사봐. 그냥 너 아니 그냥 야 나 못 믿으면 너라도 믿고 사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누굴 믿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신없이 이렇게 팔아요. 막 제품 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달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런 BV 10%에 대한 추천 보너스를 계속해서 잘 받을 수가 있어요. 후원 능력이 없고요, 육성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달 능력만 있어도 이 소득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부터는 간접 소득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소득 플랜을 줄 때 어떻게 배치를 시키냐면 바이너리 구조로 배치를 시켜요. 어떤 식이냐면 팀을 딱 두 팀만 만든다는 얘기예요. A팀, B팀, 짜장면팀, 짬뽕팀, 뭐 엄마팀, 고모팀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내 임의로 팀을 만들고 팀을 구성하고, 팀을 구성할 때 팁을 하나 드릴까요? 카테고리에 맞는 사람들을 이렇게 한 대 모으는 게 좋아요. 뭐 가족들이 여기 있다면 가족팀,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찢어 놓으면 나중에 볼륨이 더 커지는 곳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해서 하여튼 A팀, B팀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두 팀들이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래서 매출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출을 한번 이렇게 그냥 임의로 정해봤어요. 한쪽 팀은 3,000 BV, 또 한쪽 팀은 2,000 BV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쪽이 더 큰가요? 2,000 BV가 더 큰가요? 아니죠. 3,000 BV가 크죠. 이 3,000 BV는 더 크기 때문에 대실적이라고 부르고요, 2,000 BV는 조금 더 작기 때문에 소실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냐면요, 소실적 BV의 12%를 줘요. 1대1 비율로 차감하고요, 2,000 BV의 기준으로 이렇게 차감을 해보니까 12%는 2,000 BV 정도면 한 24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나가는 소득이 되겠네요. 자, 요런 소득 플랜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받아가냐면 후원 능력이 있는 사람들. 결국에는 얼마나 내 파트너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내 파트너들에게 관심을 갖는지에 따라서 이 후원 보너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보너스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후원 보너스는요, 이 매출이라는 게 계속해서 저희는 무한 누적, 무한 이월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수를. 이 무한 누적, 무한 이월에 자격이 돼서 무한 누적, 무한 이월을 받고 있을 때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매출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극점이라는 걸 정해놔요.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극점이 2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세 번째, 매칭 보너스예요. 매칭 보너스. 매칭 보너스는 뭐냐면 이렇게 볼까요? 내가 A, B 두 사람 추천했고 이 A라는 사람이 A, B 두 사람 또 추천했고요. 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둘 다 A, B, C, D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 밑에도 이렇게 추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추천 받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후원수당, 내가 받았던 후원수당을 똑같이 양쪽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후원수당을 받겠죠. 후원수당을 받으면 내가 추천한 1대, 내가 낳은 사람, 내가 추천한 사람, 이 1대 후원수당의 15%를 회사에서 받고요. 2대 10%, 3대 5%를 이렇게 받는 수당입니다. 물론 기준은 있어요. 이 스타 회원이어야 하고요. 1주 기준 소실적이 100BV였을 때 1대 후원수당 15%를 추천 매칭으로 받고요. 1주 소실적이 250BV가 되면 후원수당이 10% 2대까지 받고요. 그리고 소실적이 500BV까지 가면 3대 후원수당이 5%까지 받는 겁니다. 1, 2, 3대를 다 받을 수 있어요. 소실적 500BV가 되면.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수당은 누가 잘 받냐면요, 육성 능력 있는 사람들, 육성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받아요. 결국에 육성 능력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팀을 만들었을 때, 추천 매칭은 팀을 만들었을 때 내가 받는 소득이거든요. 팀을 만들 수 있게 육성을 하셔야죠. 이해되시나요? 내 파트너가 하부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게,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수 있게 계속해서 육성하고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 팀을 만들었을 때 그때 받는 수당이에요. 자, 육성 능력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직급에 대해서 잘 알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그런 교육에 감각이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육성 능력이 있겠죠. 내가 전달 능력도 없고요, 사람도 싫어해, 후원 능력도 없어. 그런데 육성 능력이 있다면 이런 소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소득이 더 있습니다. 뭐냐면 승급 보너스예요. 승급 보너스는 이런 식으로 책정돼 있어요. 직급이요, 브론즈, 실버, 골드,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 총 몇 개죠? 총 10개의 직급이 있는데 이 직급에 도달할 때마다 승급 보너스라는 걸 줘요. 어디까지 주냐면 다이아몬드까지 줘요. 브론즈, 실버, 골드, 사파이어, 루비, 다이아몬드까지.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얄 크라운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워낙에 지금도 많이 받고 있어요, 후원수당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승급 보너스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요, 성장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세 가지의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전달, 후원, 육성. 그럼 이 승급 보너스는 어떤 역량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육성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나 스스로를 육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승급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브론즈만큼의 마인드와 실력을 갖고 있다면 브론즈고요, 내가 실버만큼의 마인드와 실력을 갖고 있다면 실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루비만큼의 마인드와 실력을 갖고 있다면 루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인드와 나의 실력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해요. 자, 다섯 번째, 캠퍼스 시스템. 캠퍼스라는 이 시스템은요, 전 세계 여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 직쿰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뭐냐면 직쿰의 캠퍼스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소 및 트레이닝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직쿰이라는 회사에서 장소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장소를 제공하냐면요, 내 팀이 성장할 수 있는 장소, 내가
테이블 미팅을 할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저처럼 강의를 할 수 있는 장소. 심지어는 이 언택트 시대, 온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장을 사용할 때 얼마를 내고 있냐면요, 안 냈어요. 전혀 10원도 안 냈어요. 지금 전기를 엄청나게 사용하고 있죠.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난방도 켜놨고요, 전기도 쓰고 있고요, 마이크도 쓰고 있고요, 인터넷도 쓰고 있고요, 장소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캠퍼스 시스템. 내가 비즈니스에 필요한 장소 및 트레이닝을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캠퍼스가요, 전 세계에 있어요. 전 세계에. 2020년 기준으로요, 지쿠퍼가 사업하고 있는 5개국의 필수 지역에 총 22개의 캠퍼스를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울에 있는 캠퍼스와 같이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캠퍼스도요, 전기세, 수도세, 난방비, 임대료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지쿠퍼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장소를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이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지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한국을 비롯한 대만, 미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등등등등등 지속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또 해외 파트너 발굴을 통해 글로벌 사업 실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글로벌로 진출합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장해 나가면 뭐 하나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진출하면 뭐 하나요? 나랑 관계가 없는데. 이 지쿱이라는 회사의 글로벌은 참 의미의 글로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 바로 밑에 미국과 베트남과 필리핀과 일본과 대만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 모든 나라들이 계속해서 파트너로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리고 그 제품의 매출,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의 모든 내용까지 저에게 다 공유 매출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것이 진짜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글로벌 비전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그것들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회사들은요, 다른 코드로 운영을 해요. 한국 코드가 있고요, 미국 코드가 있고요, 일본 코드가 있고요, 베트남 코드가 있고요, 대만 코드가 있고요. 그것은 참 의미의 글로벌이 아니죠. 이 지쿱이라는 회사가 어느 곳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국, 미국, 모르겠어요. 뭐 일본, 베트남, 대만이네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 저 어디죠? 모르겠어요. 뭐 캐나다, 호주, 중국까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저는 국기를 보고 그 국가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제 밑에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도 모르고 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내 밑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그리고 그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한 회사는 지쿱이라는 회사가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내가 세계 각국 어디를 가도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지쿱 퍼티를 입고 있으면 서로에게 인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서로가 어떤 가치관에 열광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서로 나눌 때 국적과 관계없이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요? 지쿱이라는 그 단어, 이 회사 하나로, 지쿠퍼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처음 보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뜨거운 눈길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뜨거운 악수를 청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서로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그게 바로 지쿱의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이 대한민국이 본국이 되어서요,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진출을 하고, 이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신들의 꿈,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가진 지쿱에서 본 그런 가치를 가지고 달려나갈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강의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전 세계의 지쿠퍼들이 내가 지쿠퍼야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지쿠퍼야, 내가 하는 지쿱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는 지쿱이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어 하고 얼싸안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지쿠퍼다, 우리가 지쿠퍼다. 지쿠퍼라는 그 단어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e are 지쿠퍼스. 지쿠퍼가 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더욱더 좋은 곳에서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